5장 4절 수업하기 전에 먼저 5장 3절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실제 분포화종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분포화종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분포화종을 처음에 이런 거 심플빔에서 이런 것도 했었고, 뉴턴 단위 미터였죠, 단위가. 이런 것도 했습니다. 이거는 이 중심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곳에서 집중화종으로 오는 거하고 동일하고, 이런 것도 했었습니다. 이게 물에 빠져 있는 이 댐이 있으면은 이게 물이면은 물에 빠져 있는 어떤 판 같은 거에서 실제로는 분포가 이렇게 받는다고 했죠. 하종이 이런 식으로 하종이 받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분포화종이 실제로 어디에 맞는지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요. 가령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의 타이어가 있으면 이게 원이냐면 원은 아니고 밑부분은 이렇게 플랫합니다. 플랫하고 이게 면적이 대충 우리 엽서 한 장 정도의 면적인데요. 여기서의 면적에서의 하종이라는 게 사실은 분포하종을 이렇게 봤습니다. 분포하종을. 그 다음에 이게 뭐 선이냐면 또 선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선 하종을 했잖아요. 이렇게 어떤 선을 하종을 해가지고 n에다가 밑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면적이 이렇게 되면은 안쪽은 힘이 클 거고 바깥쪽은 작을 거고, 그런데 그게 이쪽 방향도 그렇지만은 이쪽 방향으로도 동일하게 이런 분포를 이런 분포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하종일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집중력이 사실은 아닌 케이스, 대부분의 실제 생활에서는 집중력이 아닌데 집중력이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볼 베어링 같은 거, 이런 핀이라든지 이런 것도 실제로는 힘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뭐 베어링 사이에 여러 가지 접점에서 이렇게 다 있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엔진 같은 거에 보면은 여기에 피스톤이 있고 크랭크가 있고 이렇게 크랭크 샤프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폭발하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기 피스톤이면은 이게 한 바퀴 이렇게 돕니다. 돌면은 여기서 큰 베어링이 있는데, 이 베어링이 전부 다 안에 유막이 있고, 이런 베어링에서 이게 베어링 큰 샤프트고요. 샤프트고 그 사이에 유막이라고 해서 어떤 윤활유 같은 걸 넣었는데요. 이 윤활유가 아주 작은 마이크로미터의 이런 윤활유가 형성이 되는데, 이게 만약 윤활유가 형성이 안 되고 이쪽 쇠하고 닿으면 부딪히기 시작하면은 이게 마모가 일어나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압을 넣는데, 이런 게 전부 다 사실은 분포하중이고, 이 분포하중을 사실은 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선 분포에 대해서만 했잖아요. 그래서 단위가 이거였는데, 실제로는 면적으로도 분포가 될 수 있죠. 이런 것, 타이어 같은 것도 면적이고, 그 다음에 최적 분포라고 하는 거는 아마 이런 거여가지고 그러니까는 볼륨에 대해 가지고 밀도에 해당되는 거에 따라 가지고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중력이 다르기 때문에 뭐 체중 분포라고도 할 수 있고, 그다음 면적 분포, 선 분포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실제 상황에서는 계산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제 문제를 5장 3절 문제를 하나만 더 그냥 간단하게 보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밀도가 서로 다를 때입니다. 그 문제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물이 있으면 압력은 rho GH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밀도, 중력, 가속도, 깊이인데요. 여기서 이
이렇게 깊이에 따라 가지고 로지 H가 성립이 됩니다. 근데 여기가 밀도가 서로 다르잖아요. 밀도가 다르면은 이까지 와터인 경우에는 이렇게 로지 H가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실트라는 새로운 중력 밀도가 존재를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로지 H 때문에 이렇게 또 바뀝니다. 따라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로지 H로 밀도가 형성이 되고 여기서부터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기울기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분포화종을 그리면은 하나는 여기까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따라서 이걸 집중화종으로 표시를 하려면은 윗부분까지는 3분의 2에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높이가 3분의 1 여기죠. 3분의 1에 해당되는 높이만큼의 집중화종이 온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질량이 달라지는 부분은 요만큼은 유닛하게 온다고 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또 삼각형 형태로 되기 때문에 힘을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둘 세 개를 따로따로 계산해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푸는 것까지는 직접은 하진 않을 건데요. 이런 식으로 밀도가 달라지는 케이스에 있어서는 이런 분포화종이 생기고 우리가 삼각형에서의 집중 질량이 밑에서부터 이 삼각형의 하단부로부터 3분의 1에 해당되는 높이에서 집중 전체의 면적만큼의 집중 질량이 온다. 그거 하나만 알아놓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간만에 라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옛날 이야기인데요. 내가 1987년도에 입학을 했거든요. 입학을 하고 3학년 때가 1983년도였고 그때의 유체역학 문제가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유체역학 1981년도 1학기 중간고사 기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과 중간고사 시험 문제입니다. 당시에 송병진 교수님이라고 유체역학에서 유명한 교수님이 강의를 하셨고요. 그때 시험 문제인데 보니까는 요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한자도 꽤 썼던 것 같은데요. 한자도 쓰고 그렇네요. 여기 우리가 지금 정력학에서 배우고 있는 문제하고 다소 비슷한 문제죠. 그러니까 유체역학 배우면은 제일 첫 번째 배우는 게 이런 식으로 유체인데 유체에서 정력학적인 문제를 먼저 다루고 난 다음에 유체에서의 동력학 문제를 다룹니다. 이 문제를 보니까는 길이 2m, 여기 길이 2m고요. 이게 폭이 3m의 회전수문이 있고 회전수문의 중량을 무시할 때 수압의 평형을 이루려면 여기에 추의 길이가 추가 몇 킬로를 달아야지 이게 평형을 유지하면서 여기에 정지되어 있는가 아니면 이게 물이 이렇게 밀어낼 건데 그 물이 밀어내는 힘하고 동일하게 여기에 추를 달아가지고 밀어내는 일을 막아가지고 정적으로 평행하게 되어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추의 무게를 구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직접 계산해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아마 중간고사 때 내가 문제를 하나를 더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체역학 책 사이에 뽑혀 있어가지고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1989년도 1학기 중간고사에 나왔던 문제 5번 문제하고 지금 정력학에서 배우는 문제하고 거의 유사한 문제가 비어제게 문제 5의 94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보면요. 거의 똑같은데 여물통이 있고 여기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물이 가득 차 있고 반지름이 R이 0.6m가 존재를 하고요. 그 상태에서 이게 물이 있으니까 이게 하중이 이렇게 작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압력이 이런 힘으로 물이 이 구조물을 밀어낼 건데 밀려나지 않도록 여기에서 텐션으로 줄이
이렇게 받쳐주게 됩니다. 받쳐주게 됐을 때 이 텐션을 구하라는 게 이 594의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이게 길다고 되어 있잖아요. 긴 여물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이 텐션이 이 물의 어디만큼을 받아주냐면은 요 반만큼. 따라서 여기도 0.5m만큼의 물을 여기서 텐션이 받쳐주기만 하면은 여기 바로 옆에 있는 물은 이쪽 텐션이 받쳐주고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따라서 0.5m라는 것을 유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여물통에 해당되는 구조물이 이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힌지가 있죠. 요 밑에 힌지가 있고 힌지가 있고 이런 구조물이 되어 있을 때 물이 얼만큼의 하중을 보내는가를 일단 다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물은 지금 수평력하고 수직력이 존재를 하죠. 수직력은 지금 요건데요. 물이 있으면 물이 무게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무게를 다 합친 값입니다. 그 무게를 다 합친 건데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여기서 감마 V라고 해놨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로우는 질량 요거는 질량 곱하기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단위 부피당의 힘이 되잖아요. 단위 부피당의 힘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단위 부피당의 힘에다가 여기 V가 여기에 볼륨입니다. 볼륨 부피 그러면은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전체의 물의 자중이 가지고 있는 전체의 힘이 됩니다. 즉 물이 지금 요만큼 있잖아요. 요만큼 있는데 사실은 옆에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물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물의 모든 양은 얼마가 되냐면은 여기가 물이 파이 R의 제곱이 이 전체 원의 면적이고 원의 4분의 1이 여기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면적 곱하기 여기에서의 길이가 L이잖아요. L을 곱하면은 이 여물통에 있는 요 텐션 하나가 받쳐주는 물의 전체의 양이고요. 물의 전체의 양이고 여기다가 자중이라고 하는 요거 로지를 곱하면은 여기서 전체의 하중이 됩니다. 물이 여기서 밑으로 가하는 하중이 여기에 W가 여기서 계산이 됩니다. 감마에다가 4분의 파이 L의 제곱에다가 L이 되고요. 요거를 일단은 구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위치에서 작용하는가가 문제인데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나왔었는데 이거 한번 예제를 했었는데요. 반원이라든지 4분의 1에 해당될 때에 무게중심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3파이분의 4R 여기가 3파이분의 4R이 됩니다. 요게 어디서 교과서요? 예, 우리가 했었는데요. 교과서에서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문제를 직접 유도를 하고 풀기도 했었고요. 그거를 시험 문제에 낼 수 있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유도하고 그런 거를 한번 내볼까 생각 중인데요. 요거는 알아두면 요거는 외워야 하는 값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는 요거를 간단하게 유도하는 거를 문제로 낼 생각이니까요. 몇 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3파이분의 4L이 지금 W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요렇게 지금 이 물이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표시를 다 끝냈습니다. 위치하고 전체 하중, 집중 하중으로 표시를 했고요. 두
두 번째 수평력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평력은 지금 물이 있으면 물이 깊이 방향으로 rho GH 또는 감마 H로 표시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요 제일 아래 방향의 힘은 PA는 얼마냐면은 요 PA쯤 해당되는 압력은 rho GH가 지금 거리가 R이니까 R이고 이는 감마의 R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요 PA 여기에서 구한 PA에다가 요게 R이잖아요. 그러면 R 하면은 요까지가 요 단면에서의 집중 하중을 구한 건데 지금 우리는 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면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곱하기 L을 해야지 이 전체 우리가 모델링하고 있는 T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T는 요만큼의 면적에 해당되는 만큼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요까지 곱해야 됩니다. 따라서 요 P를 구하려면은 2분의 1 곱하기 로지 R 곱하기 다시 R에 L 곱해서 요만큼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작용하는 위치는 삼각형이니까 3분의 1 R 여기 해당되는 만큼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물에 의해서 생기는 수평력하고 수직력의 힘의 크기하고 위치를 다 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텐션 T를 구하고 싶으면은 요 미지수가 AX, AY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모멘트 이꼴 제로를 취하면은 됩니다. 따라서 T 곱하기 R은 여기 W 곱하기 여기서 38분의 4R 더하기 P 곱하기 3분의 1R 이렇게 해서 T를 구하면은 전체가 구해지게 됩니다. 숫자는 집어넣으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구한 게 T가 구해지니까는 이 문제가 풀리고요. 결국 이 문제도 동일한 문제에 해당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5의 사정을 하겠습니다. 5의 사정은 최적의 무게중심과 도심인데요. 사실 우리가 그전까지 했던 평면에서의 무게중심하고 도심을 했었는데 그거의 연장선에서 3차원이기 때문에 계산을 3차원적으로 한 번 더 하면 된다라는 것 이외에는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은 없이 2차원에서의 새로운 개념 없이 3차원에서 계산만 한 번 더 하면 된다. XY 계산을 하다가 X바, Y바, Z바까지 계산만 하면 된다라는 게 달라진 거지 실제로는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다시 잠깐 보면은 질량 중심하고 우리 도심하고 배웠죠. 요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판때기가 있는데요. 여기가 로가 2고 로가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무게 중심은 여기가 더 무겁잖아요. 여기가 더 무겁고 여기는 더 가벼운 거잖아요. 그럼 무게 중심은 이쪽에 있겠죠. 여기에서가 여기 중심이고 여기에서가 중심인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요 중간 전체 길이가 2면은 2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좌표를 여기서 볼 거예요. XY로 두면은 2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1 곱하기 1 분의 전체 무게는 3 kg이라고 생각하면 더 간단할 것 같네요. 그러면은 3분의 마이너스 2 곱하기 1이니까는 마이너스 3분의 1 따라서 무게 중심은 여기가 2kg고 여기가 1kg짜리에 그걸 두 개를 동일한 형상을 두더라도 무게 중심은 이쪽 왼쪽에 요만큼 3분의 1만큼에 처지 가지고 이쪽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도심이라는 거는 그냥 무게 질량 같은 거를 질량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그림상으로서의 중간입니다. 그림상으로서의 중간이기 때문에 질량 같은 건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이 면적만 가지고 중간이 어딘가를 판단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가 2kg짜리고 1kg짜리라고 해서 도심은 중간이고요. 무게 센터 부분에서 무게 중심은 3분의 1로 약간 이쪽으로 쳐지는 거고요. 그것만 주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분포 하중 있잖아요. 분포 하중은 그냥 도시 질량이니 그런 개념 없이 여기 다 동일한 거니까는 여기 무게 중심에서 3분의 1에 해당되는 만큼 집중 질량이 온다처럼 해서 요 분포 하중의 도심을 가지고 그 위치를 정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그 정도이고요. 최적은 볼륨이 하나 들어간다라는 것 빼고는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따로 이론적으로 할 이야기는 없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적에서의 무게중심과 도심을 구하는 것을 실제 예를 가지고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교과서에 279페이지에 있는 테이블인데요. 테이블 중에서 반구에 해당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반구에서의 도심이 8분의 3a, 여기가 반지름이 a고요. a일 때 도심은 여기서 8분의 3a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를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공식은 이거죠. 여기서 했었던 요 공식이죠. 뭐냐면은 Z바의 볼륨은 ZdV, 볼륨 전체에 대해서의 도심을 하나를 곱한 거는 작은 엘리먼트들에 해당되는 것에 도심을 전체를 적분해서 구한 거하고 동일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구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구하고 싶기 때문에 요거하고 요거를 수식으로 구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최적을 먼저 구하겠는데요. 최적을 구하기 전에 엘리먼트의 최적을 하나를 구해야 되겠죠. 요런 엘리먼트를 잡습니다. 여기 반지름이 전체가 R이죠. 여기 반지름이 R인 반원이고요. 반원 헤미스피어니까 반구죠. 반교고 그러면은 여기 Z 방향입니다. Z 방향일 때 일정한 Z의 위치에서의 요 Y가 값이 얼마냐면은 여기서 이게 원점에서 여기까지도 다 R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방구이기 때문에 요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서피스까지의 길이는 R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Z에 해당되는 Z의 높이에 해당될 때에 요 엘리먼트 요 면적은 어떻게 되냐면은 파이의 요 반경이 y의 파이 r의 제곱이니까 파이 y의 제곱이 되는데 파이에다가 y 제곱이라는 거는 r 제곱 마이너스 z의 제곱이죠. r 제곱 마이너스 z의 제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그만 엘리먼트 dz의 높이만큼에 해당되기 때문에 파이 r의 제곱 z제곱에 dz에 해당되는 게 dv 조그만 엘리먼트이고요. 요 엘리먼트에 대해 가지고 부피를 구하려면은 이런 거를 제일 밑단부터 윗단까지 쭉 잘라서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적분을 하면은 0부터 r까지 파이에 루트 r이 제곱 마이너스 z제곱분의 dz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3분의 2 파이 r이 3승 여기에 구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v의 도심을 구하는 거면은 zdv를 구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dv는 여기서 나와 있기 때문에 0에서 r까지 z에다가 파이 r의 제곱 마이너스 z 제곱 dz를 요거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걸 구하면 0분의 파이에서 파이 r의 제곱 z 마이너스 파이 z의 3승의 dz가 되니까 2분의 1 파이 r의 제곱에 z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파이 z의 4승 요 각각이 돼서 0부터 r이죠. 0부터 r까지
이 0부터 r까지 계산을 하고 여기에 3분의 2 파이 r의 제곱을 나누면은 이 값이 나옵니다. 즉 도심은 8분의 3r의 위치에 존재를 합니다. 8분의 3r의 위치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 계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적에 대한 도심이라는 것은 그냥 면적에 대한 도심하고 기본적으로 컨셉은 동일하고요. 단지 적분할 때 계산을 3차원으로 한번 해줘야 된다는 거고, 이런 것들 할 때는 약간씩 계산이 복잡하다는 것 이외에는 기본적인 컨셉은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제를 일단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교과서의 283페이지에 있는 문제인데요. 읽기 다 풀지 않고 그냥 컨셉만 보겠습니다. 동일한 거죠. x 방향의 도심을 구하려고 하면은 x dv 이렇게 구하면 되고, y 방향의 도심을 구하려면은 y의 dv만 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적분을 얼마나 잘하는가의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은 여기에 어떤 미수한 양에 일단은 잘라가지고 자른 양에 해당되는 것에 볼륨을 구해서 그거를 쭉 적분을 해가면 되는 건데요. 일단 전체의 면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부피죠. 부피를 보면은 이는 작은 엘리먼트를 하나를 잡습니다. 이 엘리먼트는 원의 반이니까는 파이 r의 제곱에 2분의 1에 해당되는 거고요. 2분의 1에 해당되는 건데 0에서부터 h까지죠. 지금 길이가 0에서부터 h까지고 r이 지금 계속 변합니다. 여기서 r이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은 h일 때 a가 됩니다. 그죠? 여기가 x가 h가 됐을 때, x가 h가 됐을 때 반경은 a가 됩니다. 그러면은 x일 때는 반경이 r이잖아요. 따라서 r은 이렇게 곱하면은 hr equal ax가 되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r은 h분의 ax라는 관계식을 구합니다. 따라서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면은 2분의 파이에다가 h분의 ax가 되고요. x에 따라서 반경이 계속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전체의 면적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체 면적을 구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게 요 엘리먼트의 도심, 요거 작은 하나의 엘리먼트의 도심이 x니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x 곱하고 2분의 r에다가 dx를 하면은 여기 x가 앞에다 하나가 더 텀이 생기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구하면은 전체의 도심을 구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y도 구하는데, y는 지금 요렇게 지금 있으면 여기 반경이 r이면은 우리가 반경이 r일 때 도심은 얼마냐면 3파이분의 4r. 요 값은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3파이분의 4r은 요 값을 곱하고 2분의 파이 r의 제곱을 곱하면은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y의 도심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y의 도심은 요 위쯤 되고 아마 이쯤 되겠죠. y 도심에다가 x의 도심, x의 도심 아마 이쯤 될 것 같은데요. 요 값은 구해놓고 이 현재 그러니까는 최적에서의 도심 계산은 적분, 3차원 적분을 얼마나 잘 하느냐이고, 중간중간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